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방송이 서산 태안 유권자들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총선 후보와 정당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산공단 내 한화토탈 연구소를 중심으로 추가 감염에 대한 확산 우려가 제기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의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동원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축산 차량 거점 소독 시설을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류를 격려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남방송과 서산시대, 태안신문이 공동으로 서산 태안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43.4%,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가 41.6%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인 1.8%포인트 차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는 4.2%, 기타 후보는 2.2%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산시에선 성일종 의원 43.6%, 조한기 예비후보 40.7%, 신현웅 예비후보 3.8%로 나타났습니다. 태안군에선 조한기 예비후보 44.1%, 성일종 의원 43%, 신현웅 예비후보 5%입니다. 출마자별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연령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한기 예비후보는 40대에서 59.4%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성일종 의원과 32.5%포인트 차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60대에서 65.3%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조한기 후보와 37.5%포인트 차입니다. 신현웅 예비후보는 50대에서 지지율 5.3%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8.6%, 미래통합당 35.1%를 기록했습니다. 두 정당의 차는 오차 범위 내인 3.5%포인트입니다. 정의당은 6.5%, 국민의당은 5.7%입니다. 계속해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35.9%가 더불어민주당을, 35.7%는 미래한국당을 뽑았습니다. 정의당은 10.1%, 국민의당은 4.6%입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94.7%가 가급적 또는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기준으론 소속 정당을 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책 차별성, 인물 경쟁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남방송과 서산시대, 태안신문이 공동으로 리서치뷰에 의뢰해 서산과 태안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5.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충남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산시 한화토탈에서 직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일 오후 2시 기준 서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명입니다. 전날 밤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튿날 오전 2명이 추가됐는데요. 7명이 하나토탈 연구소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첫 확진자의 아내입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6명 중 3명은 하나토탈 기숙사에서, 나머지는 자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산 지역 확진자들의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서산시와 보건당국은 신천지나 천안 줌바댄스,
대구 지역과 관련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에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화토탈은 대산공단에 입주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비상일 것 같은데요. 네, 대상공단에는 한화토탈을 포함해 6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곳에 일하는 직원은 만여 명에 달합니다. 한화토탈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근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과 하나구미 공장의 경우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대상공단 내 일부 공장들도 가동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무 공간은 다르지만 통근버스나 기숙사 등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산시는 하나토탈 연구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하나토탈 관계자와 한 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맹정우 서산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하나토탈 연구동과 식당은 폐쇄 조치하였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기숙사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고 전원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사원에 대해서도 전원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또 서산의료원에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상담 문의와 검사자가 늘어나다 보니 신속한 검사를 위해 서산의료원 주차장에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운영 이틀째인 11일 현장에 가보니 검사를 기다리는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있었는데요. 서산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종합운동장에도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과 장비까지 동원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성에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진입하자 사방에서 소독약이 뿜어져 나옵니다. 잠시 뒤 자외선이 차 안 구석구석까지 내리쬐입니다. 가축 관련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주로 구급차와 통근 통학버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단 5분 만에 소독을 끝낼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려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그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모두 한꺼번에 해결돼서 정말 좋은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이 머무는 곳은 내부인 만큼 차 안쪽 소독이 중요한데 다른 곳과 달리 최근에 지어진 이 거점 소독 시설은 자외선과 오존으로 차 전체에 살균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외선 램프를 빛이 닿는 곳은 소독이 되고요. 또 이제 오존 같은 경우는 오존 자체로 소독이 되는데 그거는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 소독에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홍성군 거점 소독 시설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매일 가동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를 돌던 방역차도 도심 한복판으로 나왔습니다. 축사에 사용하는 소독약 대신 코로나19 살균제를 연신 내뿜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전통시장, 터미널, 상가 밀집 지역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군인 등 외부 인력까지 투입해 PC방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 내부 소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가 방역에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은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경북 지역으로 물품이나 성금을 보내는가 하면 전국 각지에서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 계신 시민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 코로나19 사태를 어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냅시다. 화이팅! 코로나19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금 세상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데 특히 그 대구 쪽에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코로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19는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현재도 잘 극복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여기 온 국민이 많이 응원하고 있고 충남 당진에서도 다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굳건하게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열심히 마스크 끼시고 또 손 씻기를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최근 롯데케미칼 대상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가 인근 지역을 초토화시켰지만 사고 당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소방본부, 서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2시 58분경 서산 롯데케미칼 대상공장 납사 분해공정 1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 내 공기 압축 설비 지붕 파편이 200에서 300m를 날아가 민가에 떨어졌으며 인근 상가와 민가 등이 파손돼 35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까지 대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된 인적 피해는 1,500건을 넘어섰고 부동산 피해를 포함해 총 피해는 1,900여 건에 이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피해가 인근을 덮쳤지만 사고 직후 소방 측의 현장 인명구조와 대피 이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롯데케미칼 측은 사내 방재센터가 사고로 기능을 잃어 서산시 측에 재난안전문자 등 안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한 뒤 긴급 재난문자를 오전 3시 48분경 발송했고 이후 5시 22분경 1차 진압 내용과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안내했습니다. 충남도와 합동방재센터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학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주민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해당 공정에서 이용하는 물질의 대략적인 정보를 이미 참고자료를 통해 파악한 상태였다며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한다면 주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할 합동방재센터 등은 사고 발생 이후 1시간을 넘긴 오전 4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했고 롯데케미칼의 안내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서산시의 문자를 받기까지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 현장과 100여 미터 남짓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현영 독꽃 상인회장은 사고 당시 어마어마한 폭발이 마을을 휩쓸면서 주택이 파손되고 창문이 깨졌는데 어느 팀의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느냐며 단 한 기관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하지 않아 주민들은 사고 상황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며 집을 나서야 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근 상인과 주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 측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사측 매뉴얼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수습이 덜 된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천안 줌바 워크숍에 참석한 대구 강사 2명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충남 코로나19 유입 경로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했던 대구 지역 강사 3명 중 1명은 양성, 2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워크숍엔 전국에서 강사 29명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천안과 아산 확진자에 대한 GPS 기록도 분석했지만 최근 한 달간 대구나 경북을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워크숍 이전에 대구 강사가 감염된 상태였는지, 대구 출신의 아산 2번 강사가 대구 경북에 방문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충남도 내 학원과 교습소 휴원율이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원 3,800여 곳 중 2,600여 곳이 휴원을 결정해 휴원율 70%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휴원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과 교습소 휴원 동참을 권고하고 휴원하지 않은 학원들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농업 분야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 대상은 농산물 수송 차량과 외부인 왕래가 잦은 예산 농산물 유통센터와 미국 종합처리장, 정부 양곡 도정공장 등 농업시설입니다. 군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방역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청양군 운곡면의 한 화훼 농가를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가 애로사항을 듣고 화훼 작황과 출하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또 꽃소비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홍성군 죽도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됩니다. 홍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해저 상수관로 매설 사업을 예상보다 9개월 앞당겨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먹는 물 부족 해결 등 물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총 11개 작물, 43개 농가에 대해 2020년 농산물 소득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봄감자와 노지 봄배추, 시설 상추 등으로 생산량과 판매 가격, 그리고 투입 물량과 비용을 조사합니다. 조사된 자료는 농가 경영비 절감과 영농지도를 비롯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와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홍성 영하 1도, 당진과 서산, 예산은 0도, 태안은 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과 태안은 12도, 당진 13도, 홍성과 청양 14도, 예산은 15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밀림 빨래 하기에 좋고요. 세차를 하신다면 내부까지 함께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난방은 새벽에 약하게 틀어도 괜찮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다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다가 차차 흐려져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 남부 해상은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